근데 내가 여기 쓴 내용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훌륭한 거는, 아니,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나오자마자 내가 상해로 떠나기 전에 장만채 교육감님한테 이 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걸 다 읽으시고 아주 허틀리, 아주 가슴 속으로 여기 쓰여진 선생님의 논이랑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식이 정말 일치합니다. 이게 제 신념이고 우리 전남 그 교육자들의 공통의 신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꼭 와서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솔깃하잖아요. 또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아이 그러면 내가 또 그 가지. 그랬더니 아 책까지 사서 여기 오는 분들한테 다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장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내가 이렇게 내 책도 이렇게 읽게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해주시고 그 모든 이런 사상적으로도 화학과를 나오신 분이 어떻게 근데 화학과라는 게 그게 화쉐라는 게 일본 사람들은 박개각구라고 그래. 박개각구.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말, 일본말 잘하시는 분들은 도깨비를 박개모노라고 그래요. 박개모노라고 알아요? 박개모노. 박개모노가 이게 귀신이라는 거거든, 귀신. 박개모노라고. 이게 뭐냐면 귀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라는 건 사람이 이렇게 뭐 딴 걸로 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거 갖다 일본 사람들은 박개각구라 그래. 박개각구라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파란 거 빨간 거 합치면 뭐 이렇게 딴 게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게 화라는 게 물리는 그런 물리적 변화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화학적 변화라는 거는 이게 아닌 다른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B로 되는 거잖아요. A가 A-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화학이라는 걸 갖다가 이게 도깨비 학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는 데에 치밀하거든. 치밀한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야. 화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교육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동양에서는 이 저쪽에 교학상장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교학상장이 있는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앞에 교학상장이라는 말 앞에 뭐라면 화민성속이라는 말을 이거 교육이라는 말을 이 말로 쓰거든요. 화민성속이라는 거.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변화가 없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육을 시킨다는 거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장행거라고 우리는 이 소위 말해서 근세 유학의 이 가장 중요한 저기가 뭐냐면 이 장행거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장제라고 짱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누구냐 그 개성기생 누구지? 개성기생 이름이 뭐야? 황진이하고 뭐 이렇게 로맨스가 있었다는 그 사상가 있잖아요. 서화담 선생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이 장제라는 분이거든요. 장행거. 사실은 그 서화담의 이론은 장제를 읽으면은 그 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장행거 그것도 뭐냐면 장행거의 교육 사상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장행거 사상이라는 게 결국 이 주자의 교육 사상이라는 건 전부 장행거 사상이에요. 장행거의 그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 기질이라는 거거든요. 기질을 변화시킨다는 건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를 기질을 시켜가지고 뭐냐면 천지지성을 존하게 한다는 얘기거든. 이 변화 기질이라는 게 천지지성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기질이라는 거는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그 인간의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기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 천지의 그 생물지심, 이런 말 하거든. 천지의 생물지심을 가지고, 이 천지의 생물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삼는다. 우기심이라고 그러지. 이 천지지 생물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삼다. 그래서 뭐냐면은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본래적인 천지지성을 변화 기질을 시켜서 이제 회복을 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화민, 이 백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뭐예요? 성속이라는 건 뭐예요? 문명의 어떠한 속이라는 게 이게 커스텀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우리는 뭐 민속인 이럴 때 쓰는 거지만은 어떤 문명의 패러다임이거든.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간다는 거거든. 화면 성속이나 지금 여러분 이 다 있는 거, 지금 우리 고전에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거는 학생들을 어떻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그곳을 갖다가 새로운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가느냐. 우선 말이에요. 우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참 철학적으로 정리가 어려워. 예를 들면 진보 교육이라는 건 진보가 과연 뭐냐? 그러면 말이야. 뭐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고 말이야. 뭐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무슨 그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뭐 자율학습을 통해서 뭐를 이끌어가고 취미를 가지고 이게 다 좋다고. 이게 다 beautiful languages. 그런데 교육이라는 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이라는 거, 예를 들면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 왜 주입식 교육이 나쁩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토론해봐. 여기서 뭘 토론하겠어? 여러분들 하나하나 토론해가지고 여기서 뭘 얻어가겠어요? 여기서 지금 2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여기서 무슨 토론 학습이 되냐고. 여기서 내가 지금 주입하는 게 지금 상책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하나의 이론이 없어요.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건 얼마나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임프레시브하게 여러분들의 대가리 속으로 내 가치관을 효율적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감동을 받느냐. 이게 지금 여기 당근 과제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뭐 하버드라고 여기서 토론해? 내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개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그 수준이 높은 데서 얼마나 더 플러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을 지금 중국의 현장이나 일본 현장이나 어느 데 비해도 우리가 지금 교육 현장이 떨어지질 않아요. 교육 수준의 교과 내용이라든가 모든 게 너무 과도해서 탈이지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민족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딱 하나 아니야? 그건 뭐 입시교육이라는 거. 그건 지금 교육 철학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란 말이야 지금. 입시라는 게 누구나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뭐 된다. 나도 물론 고려대학 정도는 나왔다. 그런데 사실 우리 때는 말이야. 고려대학이라고 그러는 게 여기 신정훈도 있지만 신정훈 때는 좀 고려대학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고려대학이라는 건 고려대학 1등이 서울대학 꼴찌만도 못했어. 실제로. 실제로 했다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고려대학 철학과니까. 지금 사실 나는 무슨 어디 15대 무슨 대학 철학과만도 못한 놈이야 내가. 그때 여기 장만채 이 양반은 이건 뭐 서울대학 이게 최고의 엘리트지 이거는. 광주 일고 출신 아니야? 일고에다가 나는 보성을 나와가지고 고려대학 뭐 생물과 턱걸이 했다가 철학과로 어떻게 그런데 더 나빠도 상관없다고. 근데 내가 평생 감사하는 거
서울대학 안 다니길 정말 잘했다. 평생 내가 감사하는 거. 왜냐면은 난 지금까지도 공부를 지독하게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내 생활을 보면 알지만 내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겠어요? 난 여기 오기 전에도 교육학에 대한 책들을 지금 지금 보고 지금 계속 그냥 그 당일치기 시험 보듯이 지금 공부하면서 내려온다고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머리를 그걸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학교를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턱걸이해서 고려대학 생물과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한국 고려대학 철학과로 다시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겨우 어떻게 졸업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대만 유학을 가고 뭐 이러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대만 유학을 갔다가 또 동경대학을 가고 거기서 또 하버드 가고 뭐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히 찬란한 인생 같지만 나는 뭐냐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느라고 죽어라고 공부한 놈이라고 내가. 왜냐면 우리 형제들 내 조카들 다 K했으니까 나 혼자 집에서 있는 그 열등감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냐면 내가 서울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도 이 엘리트 의식이 없고 내가 사람이 수수하잖아 내가. 그런데 하여튼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여러분들 마찬가지니까 모든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이론을 막 이렇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육을 좋게 합시다. 그러고 나서 결국 나중에 가서 걸리는 건 여기 교장님들도 뭐냐면 올해 서울대학 뭐 몇 명 들어갔다 이러면 그 학교는 뭐 그냥 엄청 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어먹을 놈의 입시 교육에 혁명적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맨날 이게 교육 이 혁신이라는 게 다 이게 날새는 이론이다, 헛소리다. 여기에 모든 게 잡혀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입시 교육이라는 게 이게 저긴데 그것도 말이야.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만만해라는 것도 있다는데 하여튼 박지만이가 들어갈 때마다 박지만이 때문에 뭐 그 학제를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 박정희 대통령이 걔 들어가기 편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든지 간에 입시 교육의 그 어떠한 이 변화라는 것은 지금 근원적인 지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전제가 있는 한 과연 우리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의 이 교육이라는 게 그 들어오는 입시 교육의 전제 하에서 모든 게 가치 서열이 결정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나도 그 논리에 계속 나도 잡혀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냐면 초중고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좀 허황되게 들을지는 몰라도 그 입시 교육에 무관하게 그야말로 참교육을 시키는데 모든 국민이 올인한다면 대학 입시 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비율이 너무 이쪽 대학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지배하는 레이시오가 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될 수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잘해가지고 뭐냐면 대학 교육을 바꿀 수가 있어요. 걔들 입시제도 바꾸고 국가에서 이제 더 이상은 그리고 이제 제대로 뭐 신정훈 같은 사람들 태크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서울대학을 없애야죠. 서울대학을 없애야 된다. 근데 서울대학 없애자는 것도 전부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는데 서울대학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을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 만들자는 거야. 그 대학원 시스템으로 해서 그 특수 대학으로 만들고 학부만 없애주면 우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만들어가지고 서울대학 전남 캠퍼스, 서울대학 부산 캠퍼스, 서울대학 대전 캠퍼스 해가지고 전부 서울대학을 통합화하자 이거야. 그럼 서울대학이 늘어나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파리 대학, 파리 제2대학, 뭐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이게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가능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콧방구를 안 끄는 거지. 콧방구를 안 끄는 거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됩니다. 서울대학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되고 왜? 그 서울대학이라는 건 일제교육의 본산이니까. 경성제국대학 아니에요 그게. 경성제국대학이 있어서는 안 되지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없애고 봐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냐면은 제도적인 개혁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도적인 개혁. 국가의 이 근원적인 구조를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진보라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는 뭐 근사하게 말하고 뭐 이런 게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라는 거. 근데 나쁜 거는 다 전통 교육에다 뒤집어 씌워요.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원래 옛날부터 서당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입식 했지 않냐. 근데 서양에서는 다 토론식으로 한대더라. 이런 쌩거짓말이 어딨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데가 없거든. 우리 유학이라는 나는 유교 경전을 나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번역한 사람이 없는데 이 유교 경전에 보면은 이 공자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공자라는 사람은 완벽한 토론식 수업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노노라는 게 그게 뭡니까? 제자들과 토론한 대화록입니다. 그게. 근데 공자만 해도 뭐냐면은 나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그 하나를 들어서 가리켜 주면은 네모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데 한 구탱이를 들어서 가르쳐 주면은 세 구탱이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들이 분발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가르쳐 주되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나는 그냥 반복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게 유명한 개발이라는 말이 이 논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책에 다 쓰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이죠. 이 뭐냐면 그 당시는 카리큘럼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거든. 공자만 해도 뭐냐면은 가르쳐야 되는 교과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교과 과정을 자기가 만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선생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선생이라고 그러면 이 스승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 스승사자. 아시죠? 근데 이 스승사자가 원래 무슨 글자인 줄 아십니까? 고전에서? 이 스승사자는 사실은 전부가 뭐냐면은 악사예요. 원래 음악 선생이 있었어요. 진짜 스승이라고요. 여기 음악 교사들 있나? 원래 사자는 말이에요. 전부가 뭐냐면 이 사라는 것은 옛날에 뭐냐면 예약의 이 공자의 카리큘럼에 예약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사예요. 원래 악사. 지금 악사라고 그러잖아요. 악사. 예? 악사라고 그러는데 공자의 스승은 전부가 음악가예요. 근데 공자의 스승이 대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 음악가가 뭐예요? 장님이에요. 장님.
음악성이 높게 되면 눈을 찔러가지고 그 뭐 있었지? 그 서편제도 있었지만 눈을 찌르거나 선천적인 장님이거나 그러면은 이 음감이 비상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악사들이 대부분 장님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은 어린애가 꼭 그 검은고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들어와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선생님 요 계단에 지금 계단이 3개 있습니다. 첫째 계단, 둘째 계단, 셋째 계단,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고 여기 가면 지금 방석이 있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뭐 이런 걸 다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좌정하면 여기 학생 누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논어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그 눈먼 자기 스승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중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공자가 말해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인생이라는 거를 공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 인생이라는 건 뭐 내 인생은 3개밖에 없다 그래요. 흥어시하고 그 다음에 이벌이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이벌이하고 그 다음에 성어학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자가 흥이라는 건 뭐예요? 흥취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흥취? 근데 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가 그때 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포음이 아니라 송 노래들이라고. 송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송이라는 게 이게 옛날에는 송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시를 갖다가 뭐냐면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노래를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노래를 부르면 뭐예요? 신바람 난다 그러잖아. 바람이 나는 거야. 이게 흥이라는 건 바람이라고. 바람 알겠어요? 흥이 난다. 왜 사람이 연애 걸 때도 왜 바람 났다 그러잖아. 몸에서 막 이렇게 바람이 나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질 못하고 막 나가고 싶고. 바람이랑 일어나는 거야, 바람이. 그러니까 흥엇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시경이라는 게 국풍이라는 건데, 이 국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국풍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공자는 뭐냐면 텍스트를 처음에 그 당시 최초의 경전을 뭘로 만들었다? 각 나라의 민요를 수집한 겁니다. 위나라 위풍, 노나라 노풍, 뭐 이런 빈풍 모든 노래를 수집해가지고 노래 가사를 적어서 지금 시경이라는 위대한 경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유교라는 건 뭐냐면 노래로부터 흥을 돋구면서 시작하는 게 교육이야. 알겠어요? 아니 내가 주입식이라 있는데 얼마나 이게 화가 나냔 말이야. 공자는 오해를 해도 이게 유분수지. 그런데 뭐야 이 노래만 우리 어린애도 말이야 내가 일본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참 유치원이 아주 대단히 모범적인 유치원이었는데요. 그 와세다에 있는 그 유치원이었는데 그 애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전부 노래로 가르치더라. 노래로. 행동을 밥 먹을 때 노래하고 뭐 모든 걸 다 노래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아주 노래를 몇백 가지를 쫙 부르면은 하루가 끝나. 어릴 때는 노래처럼 효율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엇이란 말이야. 근데 그 노래에서 신바람이 나는데 그거를 모든 거를 예로서 규율을 가리키는 거죠. 그 노래 속에서 예를 가리켜. 그래가지고 예에 입한다. 이 예라는 건 규율과 형식과 격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하다가 뭐냐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성어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악이라는 게 뭐냐? 음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악이라는 게 작자위성이라고 하는데 작이라고 자각이거든. 뭐냐? 작이라고 그래.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뭐 옛날에는 판소리의 명인이라는 게 뭐예요? 판소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게 뭐야, 이거 산조에 여기 송만갑이 아니라
최옥선이니, 최옥산이니, 뭐, 최옥선 산조 이런 사람들 다 여기 다 이 해남, 이 전라도가 다 이게 이 판소리 고장 아니에요.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어디냐, 영암, 장흥, 이쪽이 전부 판소리. 예? 우리 집안이 그 판소리, 우리 할아버지 때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장흥인가? 곡성에 가면은 지금 내가 일산 선생, 우리나라의 마지막 고수, 일산 선생의 시비를 내가 크게 내가 써서 세운 게 있어요. 예? 가보라고. 예? 곡성문화회관 앞에 내가 해놓은 게 기맥힌 비석이 있다니까. 근데 뭐냐면은 산조의 명의라는 그 당시 산조를 짓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학문의 완성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 세계를 작곡하는 거지, 만드는 거지, 작자지.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처음에 노래를 배우는 걸로 시작을 해서 예를 일으키면서 사회 규율을 배우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자의 인생이라는 건 노래 인생이었어요. 노래 인생이거든요. 노래를 가르치고 이러는 게 예를 들면 공자의 이거 공자에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하여튼 공자에게 말이야 자로라는 놈이 있었고 이 자로는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9살인가 그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회라고 자기 엄마가 안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얼굴 안자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이 푸닥거리하고 장례식에서 얼굴 화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이라는 성이 옛날에 하는데 이 아내가 아주 소극적이고 대단히 공자에게는 귀한 제자였죠. 근데 자로는 아주 우락부락하고 깡패예요. 그래서 자로가 내 옆에 있은 이후로 내 귀에 험담이 사라졌다. 다 패주니까 자로가 그런 이제 공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귀여워요. 아주 그냥 이 사람은 진짜 의리파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공자가 노나라에 실망을 하고 떠나서 주유천하를 해서 각 나라를 댕기는데 가장 끝까지 이 공자 곁을 지킨 그 18년 동안의 세월을 지킨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래가지고 자로하고 아내하고 공자하고 논두렁이 이 수레를 그러니까 이 텐트 생활이야.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에다가 이제 이 밥 짓는 거 다 쌀이고 갖고 다니다가 또 야 오늘 여기서 노숙하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 지어 먹고 이런 식으로 댕겨요. 그 당시 여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자하고 자로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지었고 담배도 피고 이러다가 야 우리 인생의 포부가 뭔지 한 번씩 얘기해보자. 공자가 그래요. 인생의 포부가 우리가 도대체 인생의 포부가 뭔지 한번 말해보겠냐? 그러니까는 자로가 형님 제가 먼저 말씀해보죠. 자로는 공자 보고 형님 그랬어요. 제자지만 나이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뒤바꾸고 맨날 제가 말씀해줘. 저는 말이죠. 제 인생의 포부라는 거는 그 당시 뭐냐면 그냥 삐까만 척하는 그냥 막 금으로 그냥 장식이 된 사두마차 수레에다가 말이야 그냥 이 가벼운 털옷을 이 가죽 털옷을 입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는 지금 벤츠 하나 굴리면서 벤츠보다 더 센 거겠지.
람보르기니를 그냥 굴리면서 그냥 뭐를 그냥 뭐를 입고 말이야. 밍크 코트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이게 순박한 사람이죠. 거짓말 모르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가 아내 보고 너는 뭐냐 인생의 목적이니까 저는 그저 제 공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소리 없이 살다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 아주 모범생 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공자가 있다가 자로가 있다가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하지 말고 형님이 한번 말해보셨. 형님 도대체 인생의 최고의 당신 인생이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이거 묻는다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그 한 유명한 얘기가 내가 이게 감동을 받는, 그러니까 공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박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노자안지하고 부무심지하고 그 다음에 소자 회지라. 공자의 평생 자기 인생의 그 대단한 학문에 공자가 추구한 이상이 뭐였냐? 이 세 마디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포부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마디밖에 뭐야?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친구들에게는 신심을 주고 나보다 어린 이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워하는 인물이 회지. 내가 품어준다도 되고 그들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내 소원이다. 유교 전체를 포섭하는 이 명언, 내가 이 방대한 논어를 내가 주석하면서 뭐냐면 눈물 흘린 대목이 이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었어. 내가 예수를 몰라. 내가 플라톤을 안 읽었어. 칸트를 안 읽었어. 내가 헤겔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 논어에 실린 공자의 이러한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인간의 가장 심오한 천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학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입시교육 어서하지만 지금 뭐냐면 내가 철학적인 얘기를 좀 빨리 요약적으로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제대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고 교육이 무엇이고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뭐 때문에 살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내 공자가 한마디는 자기 인생의 당신 표부가 뭐냐? 老者安之朋友信之少者怀之. 이 세 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 뿅 간 거예요. 졌다. 역시 공자는 성인이다. 내가 졌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많은 저래도 예수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읽어도 그렇고 하늘나라가 어쩌고 그냥 판타스틱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판타스틱하잖아. 근데 그거 다 사기 아니야. 이런 얘기 앞에서는 이게 뭐냐면 다 무색해지잖아요. 다 무색해지잖아요. 소박한 진실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살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시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우리가 시민을 길러내는 게 우리의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왜곡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최근에 말이야 여러분들 말이야 여기 내 강의를 듣기 전에 너무 딱해가면 논어를 이렇게 방대하게 내 주석을 했는데 그거를 만화로 내가 만들었어요. 여기 이 젊은이들에게. 근데 이 만화는 지금 그 세계에도 말이야 여기 보면은 논어 원문이 다 들어갔어. 논어 원문에다가 발음이 다 들어가고
이 대만에서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거 비교도 안 돼, 이거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이게. 내용이. 내용이. 이게 왜냐면은 이걸 그린 애가 내가 아니고 이화대학 철학과를 나온 애인데 천재적인 아주 소홍열 선생님이라고 내가 전교하는 나의 스승님 밑에서 공부를 지독하게 하네요. 철학을.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돌 만화 노노라는 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5권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꼭 사서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걸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기념으로 그리고 이 맹자에 대해서 이 맹자가 우리 동양 사상의 교육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맹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맹자의 그 공자의 그 교육 사상의 아주 그 본질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맹자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50분짜리 강의를 250강을 거쳐서 내가 저거를 강의를 했다니까. 그게 후즈닷컴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사님들은 시간이 남는 대로 꼭 내 맹자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후즈닷컴.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말 그 동양의 진수가 뭐냐. 우리가 도덕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교육이라는 게 뭐냐? 뭐를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하는 얘기를 내가 250강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장만채 교육관님한테 내가 이 책을 드릴 거야. 내가 상징적으로. 만화 3권이랑 자, 가지세요. 제가 우리 학교 도서관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화 노노는 중국에서 번역을 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저걸 전체를 뿌리겠다는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번역 중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저걸 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무료로 각 학교에 다 보급을 하겠대요. 저걸 보고 그 기업가가 그 독지가가. 그러니까 저게 지금 중국에서도 크게 일으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아시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합시다. 이제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진보 교육에 나는 이 장만채 교육감님이 나하고 그 통하는 게 그건데 문제는 진보 교육이라면은 기존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해체시키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내 책에 나왔을 때도 내가 교사들한테 체벌을 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학교 폭력이라는 게 전부 근원이 교사들이 막 애들 때리고 이래가지고 저기를 해서 그거 억지로 해놓은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지금 체벌을 하라고 해도 할 교사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런 거 저런 게 다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진보 교육이 아니라 또 개판 교육이 된다 이거예요. 문제는 보수가 까는 모든 보수라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우리가 다 수용하면서도 그것과 전혀 다른 진보 교육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우선 내가 이 책에서 간단하게 얘기한 것은 우선 뭐냐면 이 공부라고 하는 이 공부 내 공부론이라는 건 이건 내가 제일 먼저 강의를 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다 훔쳐다가 이제 막 자기 이론처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써요. 이 공부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면 공부를 시킨다 그러잖아. 공부 잘한다. 이 공부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이 공부라는 말은
투스타디의 번역어로서 어느 나라에서도 쓰는 말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투스타디라는 말의 현대어로 쓰는 니엔수, 여기 중국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니엔수라고 그러지 공부라고 안 그런다고. 책을 읽는다고 그래. 이게 사실은 더 맞지. 니엔수. 이거는 도대체 무슨 공장 인부 같고 말이야. 이게 뭐 이상하다 말이야, 이 글씨가. 그런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투스타디를 뭐라 그래요? 벤교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벤교수로. 벤교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와, 와닥시 놓고도 요거 벤교시맞습니다. 벤교수라고 그러잖아, 벤교. 근데 이 벤교라는 건 뭐예요? 억지로 힘쓴다는 거지. 그렇잖아, 공부한다는 게 괴로운 거 아니야. 미엔창이라는 게 이렇게 억지로 뭐뭐 하게 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번역을 했어요. 벤교수라고 미엔창. 면강한다, 면강. 억지로 뭐 힘쓴다. 그런데 우리만 이 공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공부라는 말이 우리에게 투스타디의 번역어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주자학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주자학의 키 컨셉이 공부론이에요. 주자학의. 근데 주자라는 사람이 이걸 쓴 거는 이 공장 인부가 아니고 원래 여기 이렇게 이 공로를 이룬다 그럴 때 공자, 그리고 부에는 이렇게 제방변이 들어가서 부추긴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딱 된 거라고. 알겠어요? 간단하게 축약된 건데 이게 당나라의 선사들의 어록에서부터 나오다가 이제 주자학에서 굉장히 보편화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공부라는 말을 중말로 하게 되면 꽁푸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말로 하면은 이게 웨이드 자일 시스템이라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쿵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부라는 말은 중국말에서는 뭐냐면 이소룡의 쿵후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문 아십니까? 연문? 연문 참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로 아주 대단한 대가인데 내가 무술의 대가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태권도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물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월남 파병전에 벌써 유단자니까 그게 급이 높아요. 우리는 단수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평생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한번 하는 게 달라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쿵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든지 몸을 통해서 단련하는 거는 중국말로 다 쿵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샤르한 또 꽁푸. 내 이거 방면 다 꽁푸 붙여. 이런 말 무슨 얘기냐면 그 방면에 쟤는 공부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석봉이하고 엄마가 불러다가 너 글씨 안 쓰고 공부 안 하고 뭐 왔냐? 이러고 나서 비교하는 게 자기가 떡 쓰는 거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그 떡 쓰는 것도 그냥 몸으로 단련된 거고요, 이게. 눈 감고도 난 이렇게 쓰는데 너는 글씨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단련되는 모든 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이 근대에서 말해서 데카르트 이래로 이 버디 마인드 듀얼리즘이라는 게 심신 이원론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지만은 수학 문제를 잘 푼다는 것도 몸의 공부예요. 그건 대가리를 잘 굴리는 거니까. 그렇잖아? 대가리를 빨리 굴리는 게 여기서 뭔가 하여튼 작동이 빨리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중국에 가서도 사람들 저기 하는데 내가 쫙 엎드려가지고 이거 딱 보여주니까 그냥 팍 죽더라고, 내가. 사람들이. 신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게 보여준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이소룡의 공부랑 같은 신체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야. 이 버디마인드 듀얼리즘이라고 심신 이원론을 우리가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보수주의 교육이라는 건 항상 인간의 몸 전체를 놓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신체 중에서 특수한 능력, 이성이라고 부른다든가, 뭐 수학, 영어, 뭐 이런 특수한 무엇을 그 인간이 개발하는 것을 신체적인 것에 대해서 상위에 놓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교육주의부터 서양은 잘못되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의 개념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몸 철학이라는 게 이 몸, 내가 이번에 상해에서도 이 우주를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술을 얘기하면서 이 동양 사상의 예술론을 내가 폈더니 그냥 뭐 콜롬비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름들 그냥 새까맣게 하는데 다 죽더라고요. 영어로 내가 그냥 막 해버렸지 내가. 그래가지고 니들 이게 똑똑히 알아란 말이야. 서양의 예술이 그 예술이 아니다. 니들 뭐냐면 이 뭐 드라마 그런 거였는데, 드라마라는 거 그런 게 다 뭐냐면 어떤 면에서 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런 마당의 이런 어떠한 융합된 이런 제식 문화가 이게 해체되고 계급적으로 분화되면서 그거를 어색하게 드라마에다가 이 드라마라는 형태로 이게 힐합, 이 비극인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건 뭐 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심신의 이원적인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몸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체를 통한 단련은 거의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난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을 잘하든가 뭐를 기술을 습득하든가 뭐를 하든지 간에 이 공부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좀 토탈리스틱하게,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자. 이거 이제 우선 하나의 테마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교육론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육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고 좋고 다 좋다고, 자유주의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교육을 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이 큰 문제점이 있는 건데, 뭐냐면 중립식 교육 운운한 것은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 교육의 원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뭐냐면 화랑정신이라고, 화랑. 최치원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 최치원 선생이? 난낭비서에서 최치원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고. 우리나라에는 원래 구규, 우리나라에 원래 있어. 이 유라는 건 원래 있었다. 구규 현묘지도라고 그랬어요. 현묘지도. 이 화랑들이 추구한 이 화랑의 비를 쓰면서 화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 이게. 우리나라에 원래 현묘한 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풍류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류라는 건 무슨 술집에서 띵까띵까 하는 걸 풍류라 한다고, 이런 빌어먹으려면. 풍류라는 게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구규 현묘지도. 우리나라에는 유불도가 오기 전에, 이 사람 다 얘기해요. 유불도가 오기 전에 공자도 피달다도 뭐 이 선인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원래 현묘한 도가 있었다. 우리 고유한. 근데 그거를 풍류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최초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게 같이 대응된다고. 그러니까 현묘가 뭐예요? 풍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반복한 거니까. 구규에 현묘지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풍류로 한다고 해서 이 도라는 게 뭐예요? 도라는 것은 류지, 흐름. 바람의 흐름이에요. 아까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현묘. 오묘한 거지. 현묘한 바람.
그 바람에 도라는 건 뭐야? 길이잖아요.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길의 흐름, 바람의 흐름. 우리 화랑들은 바람으로 교육됐습니다. 말 타고 어디 가서 무슨 입시교육을 해 걔들이. 신라인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교육시켜서 그래가지고 그게 고려의 기상이 됐고 이 송나라, 거란, 금나라, 몽고 와도 우리가 다 굴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제일 원흉은 우리 전통 이 교육사에서 제일 원흉은 과거제의 도입입니다. 지금 입시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그게 이제 조선 왕조로 들어오고 이게 후기적인 이제 임난 이후의 현상, 그 노론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해서 과거제도가 정착되면서 완전히 주작 텍스트를 암기하는 거. 그때는 완전 주입식이라는 말이 해당되죠. 그런데 뭐냐면 재미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뭐냐면 명치유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의 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 분권에서 그 이 에도라는 게 전부 뭐냐면 번으로 해가지고 이 번주들로 해가지고 다 이것이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렇게. 이게 완전한 지방 분권 제도를 가지고 있던 건데 이거를 명치 천황을 옹립하면서 이 구로훈해랑 싸우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통합된 걸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명치유신인데 그 명치유신의 모델이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의 과거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게 동경제도를 만들고 걔들이 이런 고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왜냐하면 일본에는 에도 시대에 과거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우리나라의 경성제대를 만든 거지. 내가 동경제대를 갖겠어요. 내가 씨발 서울대학은 안 못 들어갔어도 이 개새끼들, 이 서울대학의 이 원흉인 동경제대에서 이 새끼들 다 폭파시켜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동경대학 들어간 거야, 내가. 나는 동경대학을 갔다가 외국 유학생으로 간 게 아니라 일본 애들하고 정정당당히 시험 봐가지고 일본인으로 들어갔다고 내가. 같이 시험 보고. 우리 마누라가 잘 알지. 같이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소위 말해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일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조선 왕조 후기에서 그 폐해가 누적된 것이 일본 놈들의 군국주의 식민지 교육 정책이랑 완전히 ぴったり들어맞는 거지. 이해가 되나? 그러면 식민지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딱 하나. 가르치되 독립정신을 가르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식민지 교육이라는 뭐예요?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뭘 한다.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천황폐하 만사면 부르라. 이게 최근에 총리 지명 때 드러났잖아요. 그런 식민지 교육의 폐해가.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파들의 본질이잖아요, 지금. 아직도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식민지 교육이라는 건 뭐냐? 이거 하지 마라. 그 본산이 사실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 사범대학을 폭파시켜버려야 한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여기 뭐 거기 나오신 분 많겠지만, 이거 할 수 없다고 내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에 지금 누적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교하고 이 소위 과거제 플러스 일제 식민지 교육 플러스 해방 후 우파 주도 서울대학 서울대학 사범대학 출신들 주도 문교 행정 당국의 이 끔찍한 연속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운운하시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앞으로 이제 여기 신정웅도 올라가고 뭐 장만채도 올라가고 뭐 누구 다 올라가고 나중에 이 국가 체제를 우리가 바꿔야지.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전라남도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어떠한 준비를 해야만 그게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민중의 바탕이 없는 혁명은 없어요. 우리가 민중의 바탕이 없는 혁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진보 교육이라는 게 해체주의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디시플린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디시플린을. 디시플린이라고. 어떠한 문제, 이 자녀들이 뭐냐면 공부를 한다는 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부의 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몸에 훈련을 쌓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상황 위기에 닥쳐도 내가 그거를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몸의 단련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근데 식민지 교육은 절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여러분, 내가 닭을 키워요. 닭을. 키워도 적당히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60마리를 키워. 우리 집 마당이 넓어서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내가 60마리를 키워. 근데 동네에서 항의가 없어. 그동안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 달걀을 100% 순수한 달걀을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닭들 보세요. 병아리에서 까고 그 신비감이라는 건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닭 하나의 그 이 병아리가 까고 나오는 그 알 속에서 20일이 되면 이놈이 이거 봐요. 이게 부리로 톡톡톡톡톡톡 쪼는데 그게 최소한 1000번 이상 쏟아.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이렇게 있는지 톡톡톡톡 계속 두세 번 조금씩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그걸 쫙 이렇게 해가지고 뚫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거를 쫙 어느 순간에 쫙 하면서 삐약 하고 나오는데 그 신비감이라는 게 그러면 젖어 있지. 그럼 엄마가 이렇게 하면 한 몇 시간이면 뽀송뽀송 말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뭐야? 닭이라는 게 젖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 젖이 없잖아요. 엄마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닭이라는 거는 그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24시간 이내로 자기가 스스로 먹고 똥을 안 싸면 죽어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고등동물이라서 그런 적이 안 되는 거에서 엄마의 이 포유류는 젖이라는 거를 의존해서 의존적으로 성장을 하죠. 최소한 몇 년을 그렇게 해서 이 엄마 젖에 의존하는데 얘들은 스스로 자기가 먹이를 쪼야 된다고. 그러면 엄마가 뚜두두둑 하면서 그 먹이를 쪼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전부! 그래가지고 한 50일을 데리고 자기가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과정이 뭐야? 이게 사회화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소속해 있는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50일 동안.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닭도 하다못해 뭐냐면 교육이라는 건 자기 병아리 교육이라는 게 전부 독립을 위한 교육인데 식민지 교육이라는 게 독립을 가르치겠어? 니들은 천황폐하에게 복속되고 이 일본 제국주의를 본받아서 그게 전부야. 박정희가 국민헌장을 만들 때 그걸 모델로 한 거 아니에요. 명치의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새끼들 전부 이거 해야 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천황폐하의 교육 있고 직후고를 외우면서 황제 폐하에 뭐 이러던 해가지고 박정홍 보고 해라고 그러니까 박정홍이 그 맨동 아니에요. 서울대학 철학과도 부끄러운 거지. 내가 고려대학 철학과를 나오기 망정이지.
우리나라 철학계의 대부라는 사람이 그래 그 박정희 밑에서 그래 그따위 거나고 박정훈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쓰게 됐어 그래? 그게 이 나라가 선비가 있어 뭐가 있어 지금? 그래 이게 부끄러운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 폐해가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런 걸 탓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진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는지 그런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그 뭐냐면은 독립심을 키워주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그것이 공부라 이거예요. 어떤 디시플린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라는 게 디시플린이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자유를 준다? 웃기는 얘기지. 자유가 얼어빠져 개똥이 지금 학생들한테 자유를 준다? 자유로만 줘가지고 학생이 교육이 될 줄 아세요? 안 돼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유라는 거는 영어로 freedom이라는 건데 이거는 freedom은 free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이죠. 영어에서 쓰요라는 말 우리 고전이 없는 말이에요. 이건 현대어예요. 현대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 없어요. 이런 개똥 같은 말이 어딨어. 영어의 free인데 freedom이라는 건 free의 명사형인데 free라는 형용사는 뭐야? 반드시 from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from이라는 단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억압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일시적 느낌입니다. 아시겠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 와 자유다. 며칠은 행복하지. 근데 또 범죄를 하게 되지. 감옥에 나와봤자 거기서 갇혔다가 나온들 여러분들이 초기하겠어요? 이 자유라는 것은 일시적인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억압으로도 풀려난다. 박정희 지하에 있을 때 우리가 부자였다가 풀려난다. 뭐 전교조 운동을 해서 어떻게 풀려난다. 뭐 한다. 자유다. 자유는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내 몸에서 이 새끼가 자유로울 때는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지. 돼지는 거지. 이게 어떻게 자유로워요. 그렇잖아. 머리카락 하나도 내 몸에 있을 때 이게 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라는 게 자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뭐가 있느냐? 자유가 아닌 자율만 있다 이거야. 자유, 오토노미야. 프리덤이 아니라 뭐냐면 스스로 규율을 자기가 스스로 타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규율을 부과하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라.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규율성을 가지고 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죠. 서울대학 못 들어가도 이것만 가르쳐주면은 걔는 언젠가 성공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 입시라는 거에서 너무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게 학부형들의 무슨 문제이긴 하지만 뭐냐면 대학원이 있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지 간에 대학 4년 동안만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준비를 하면은 대학원 서울대가 아니라 어디에도 하버드라도 자기가 아무데 지방대학에서 공부를 해도 4년 동안 죽으라고 하면은 이게 됩니다. 길이 지금 첩첩이 인생의 길에는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고를 바꿔야 돼 지금. 어차피 더 장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 입시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제고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에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한마디로 민주교육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플라톤만 해도 플라톤 시대에는 뭐냐면 히라빈들의 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은 국가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냐면 히랍에서는 전부가 뭐냐면 그때는 도시국가 폴리스라는 게 뭐냐면 이 폴리스라는 게 이 전부가 전쟁국가예요. 전쟁. 그 스파르타 같이 전쟁을 하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이라는 건 뭐죠? 어떻게
위대한 워리어를 기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교육학개론에서 플라톤의 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플라톤의 국가론을 진짜 공부해 보라고. 그 사람의 교육론이 그건데 흉악한 놈이에요. 아주. 애들을 갖다 다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우생학적으로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놈만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음악도 그냥 이런 감상적인 음악 다 못 들어오게 하고 김네스틱만 하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사유재산의 확보가 이 사유재산의 확보가 가족이 이 가정이 파괴 안 되면은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는 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국가에서 다 어릴 적에 나면은 다 갖다가 집단 교육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체주의적인 모든 교육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냐면 군국주의 이상 일제시대 때부터 이건 뭐냐면 플라톤식의 교육이라고. 플라톤 교육이라고. 이게 다 서양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모델이 아니에요. 유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유교에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유교 교육론의 가장 이 핵심이 장행거의 사상인데 장행거의 사상이 뭐라 건칭부 하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 부른다. 나는 호전히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 뭐야? 하늘이 나의 아버지고 땅이 나의 어머니면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엄마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는 만물이 다 나의 동포다 그래. 동포라는 게 뭐예요? 동포라는 말은 우리 한민족이라는 말을 쓰지만 원래 동포라는 말은 천지에 같은 탯줄을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땅이라는 이 대지의 자궁에서 우리는 같이 태어났다. 그럼 뭐야? 나의 동포가 여러분 여기 있는 동포만 동포인가? 저 밖에 있는 나무고 바위도 다 내 동포입니다. 이 동양 사상의 이 위대한 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그 천지 대자연의 이 주역이고 이런 모든 사상이 이러한 천지 생물지심을 소위 기질을 변화시켜서 그 천지 생물지심을 천지를 나의 아버지 어머니로 삼는 그러한 거대한 인격을 기르는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상은 교육론이 플라톤은 얼어버져 플라톤인단 말이야. 그리고 과도하게 루소 같은 사람들도 근세 계몽주의를 들어오면서 루소 같은 사람도 뭐냐면 전부 에밀을 보면은 뭐냐면 루소는 새끼를 4-5명 낳는데 다 고아버리고 지가 안 길렀다고. 안 길러니까 뭐냐면 디스플린을 몰라.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지 모르고요. 낭만적으로 에밀은 전체 교육을 안 받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노자 사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천만에 전혀 다른 거예요. 에밀의 사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낭만적인 자유주의고 그것은 하나의 방임주의가 돼서 실패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세에 와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소위 말해서 독일의 관념론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교육주의의 또 원론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칸트로부터 헤겔로 들어가면 전부 나중에 결국 국가주의랑 결부된다고. 내셔널리즘이랑 프러시안 제국주의랑.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주의냐 개인주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양 교육이. 그러니까 모든 교육론이 서양에서는 뭐냐면 국가주의냐 개인주의냐. 근데 이거는 우리 교육론이 아니에요. 이거 백날 싸워야 결론이 안 나와. 그렇잖아? 이거는 진보가 아니란 말이야. 진보가. 그러니까 서양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의를 거부하고 개인주의를 등장시킨다는 건데 이 개인주의는 결국 어떻게 가냐면 네오리버럴리즘으로 가는 거야. 신자유주의로 가가지고 그건 이명박꼬라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진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진보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진보는 그렇게 해방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방할 것도 없어. 단지 뭐냐면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 에? 그것은 뭐냐? 철저한 역사의식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보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문제. 뭐냐면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역사. 잘못된 역사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이건 대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라는 게 어떤 해체주의라든가 디스플린의 해체가 아니라 학생을 자유롭게 무슨 학생을 창의력으로 도와주고 하는 건 좋지. 그러나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교사들의 집약된 지식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어요. 내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개소리하고 토론하고 지랄이고 해봤자 그거는 그냥 부차적인 방법론입니다. 진실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교사들의 역량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체벌이라는 문제도 체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교사를 우습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교사의 자율권에 속하는 거고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교사들의 권위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학부형에 항의가 있을 때는 무조건 교사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래가지고 교사들을 보호해야만 교사들이 설마 잘못됐다 할지는 않더라도 그만큼을 더 반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권위를 확보 안 하면은 교육이라는 건 끝나는 거야. 학생들한테 무시당하고 학부형 그 X들이 교무실에 들어와서 막 머리를 끄덕여요. 아니 사회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 그러면 교장이 벌벌 떨고. 이게 학교 현장이냐 이 말이에요. 그 애새끼들은 전부 그냥 미니도 이런 미니를 입고 그냥 그러면서 지금 학교에서 그냥 다 잠자고 뭐하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교육 현장이 너무 개판이 되니까 혁신학교고 무지개학교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거 못 견디겠으니까 하루하루 이거 학생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사무에 뭐에 살고 있는지 교사로서 내가 교사인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이거 합심해서 다시 해봅시다. 그야말로 폐허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폐허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방법론이랑은 전부 부차적인 문제야. 부차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체벌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념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 인간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건 상황적인 설정 아니에요. 이념이 필요 없잖아요. 걔가 맨날 엄마한테 미친 엄마한테 맨날 맞아오는 애나 결손가정이라서 문제가 있는 애를 놓고 거기 무슨 이념이 있어요. 그 어린애의 상황을 우리가 즉해서 그 어린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걸 그래도 학문의 이 보편적인 시민의 이거를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역사가 지향하는 그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랍의 플라톤의 교육은 아까도 말했듯이 워리어, 폴리스에서의 전사를 길러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흉악한 토탈리테리언 에듀케이션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플라톤 교육에서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세기에는 뭐예요? 서양의 중세기에는 얼마나 위대한 프리스트, 성직자를 길러내느냐 하는 신앙의 교육이죠. 그 성경 잘 외워야 되고 중세기에서는 전부 그런 거 아니야? 프리스트, 얼마나 위대한 성직자를 만들어내느냐. 조선 왕조의 교육기라는 건 뭐예요? 선비를 길러내는 거죠. 선비라는 게 뭐예요? 고등 관료예요. 딴 게 아니에요. 선비가 무슨 개똥 선비고 뭐고 있어. 선비라는 게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급제 안 해가지고 급제 안 해가지고 뭐 양반으로 있어가지고 누가 알아줘요. 과거 급제 해야지.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조선 왕조의 교육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길러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민주사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야? 플라톤의 전사를 기르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기르는 건 민주사회의 시민을 기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르자고 하는 거는 교육의 목적은 여기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민주사회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민주사회라는 거는 이 스파르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 수없는 사회가 들어있는 사회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 사회 속에 또 들어있고, 예? 수없는 사회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마다 다 들고, 애들은 학교 지방마다 다 들고, 사회라고 하는 건 수없는 사회의 집합체라고. 근데 이 사회들은 다 각지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지 않는 게 민주화네요. 아시겠습니까? 민주사회라는 건 전제사회라는 건 뭐야? 독재사회라는 건 뭐야? 각 사회가 없지 이거를 하나의 균일한 집단으로 만들려는 게 박정희가 꿈꾸는 사회고 박근혜가 꿈꾸는 사회란 말이야 지금. 이 새끼들이 왜 일삼을 안 움직이나? 내가 지명했으면 싹 오케이 해야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나 그래? 어? 그렇게 그래 사람 보는 눈이 없냐고. 나 같으면 여기 와서 당신 교육부 장관, 당신 뭐 바로 시키겠네. 아무나 시켜도 그런 개새끼들보다 낫겠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시티즌을 기르는 건데 이것은 모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모든 집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민주사회의 특징이라고. 이게 민주사회의 대원칙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민주사회 시민의 제1의 덕성은 뭐냐? 자유가 아니라 코퍼레이션, 협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협력, 코퍼레이션. 협력하지 않으면 민주사회는 안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민주시민을 기른다고 하는, 우리가 교육한다는 거는 코오퍼레이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코오퍼레이션은 뭔지예요? 코오퍼레이션이 단지 서양적인 코오퍼레이션이 아니에요. 이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나는 불교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코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무화다. 이거 무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편견이 사라져야 남을 이해할 거 아니요? 대화한다 그럴 적에 나를 죽이고 남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돌이 아무리 의식해도 자기 생각만 하면 다 도망가지. 내 제자들 다 도망가. 나의 장점은 뭐냐? 그래도 나는 어디 가든 남의 얘기를 듣는다고. 우리 장만채 교육감이 그런 아주 훌륭한 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남을 포용하고 학생의 얘기를 해도 교학상장이라는 얘기가 뭐야? 교학상장이라는 가르쳐보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른다. 배워보지 않으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래서 그 곤혹스러움 속에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서로가 커나가게 된다. 이것을 교학상장이라고 그런다. 그 학기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은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고 이 세계를 소유 모드로 가져가지 않는 거란 말이야. 종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소유해요. 이런 개 같은 하나님이 있어. 이 세상 내 거라는 거야. 그 니들 내 말 들어라. 이런 거 전부 우파들에 놀려요. 이 기독교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우파.
내가 지금 신학대학 교수요. 내가 한국신학대학에서 바로 지금 목사들 애들 내가 학점 강의하고 있어요. 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새끼들아, 니들, 내 강의 속에서 니들은 목사가 될 생각 말고,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는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니들이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종교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소유하고, 인간이 신을 소유하고, 자기 거, 하나님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도, 그죠? 쟤는 내 거야. 부부 관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면 안 되죠. 무와 내가 없어지는 그런 어떠한 협력, 코퍼레이션의 의미를 동양적 의미는 서양적 의미처럼 무슨 이렇게 같이 코퍼레이션 이런 수준이 이게 아니지. 우리 동양 사상은 깊이가 있잖아요. 형이상학적 깊이가 있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집착을 근원적으로 버린다. 그런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애들한테. 너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존재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존재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라. 이걸 가르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거야. 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거고, 그렇게 협력할 줄 아는 인간, 호모 코오퍼라티푸스. 이러한 이 협력할 줄 아는 인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교육계의 큰 과제고, 이 과제를 위해서 우선 뭐냐면은 교육청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육감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뭐냐면은 각 학교의 교장, 교감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야. 서울에서 내 제자들 다 얘기해보면 교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괜히 우리 그냥 구청개만 굴고, 감시나 하고 앉았고, 그 교감이라는 게 아니고, 교감이 물론 구차는 전화 오면 그 사람이 받기는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기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야말로 교사들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사들의 자율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교사들이 뭐냐면 시험을 자기가 출제도 못한다 이거야. 내가 1, 2, 3반을 1반에서 3반까지 하고 4반에서 6반까지 딴 선생님이 가르치면 내가 시험 문제를 못 내고 같이 꼭 그 학년에 공통된 거를 내야 되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내서 내 점수를 못 매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카리큘럼 자체를 사실 궁극적으로 교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래야 개성 있는 교사가 가능해지는 거야. 학생들에게 거기에 약간의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성적 가지고 하여튼 이 입시 때문에 다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 뭐냐면 교사들의 권위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만큼 교사들도 문제가 많겠지. 그러나 그 교사들의 문제를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지탄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라도 그들이 최대한 그래도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전교조 사람들한테도 내가 뭐냐면 처음부터 땅은 다 좋은데 그거를 어떤 노동조합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념적인 구조를 어떤 막시즘 이런 투쟁하고 이런 걸로 갖고 가지를 말자. 내가 이수호하고도 처음부터 저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저 새끼 저거 다 뽕꾸라 같이 저거 아주 한가한 얘기나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버리더라고. 근데 지금 전교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왔다는 걸 잘 알죠, 누구든지. 그리고 교육 지금 개혁의 모든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거 리스펙트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 조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혁신교육, 무지개 교육에 그것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조직의 문제 때문에. 그건 마이너한 문제라는 거지. 어떻게든지 교육감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무엇인가 그 새로운 교육의 혁명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 무지개 교육, 왜 무지개 교육이니까 혁신이란 말은 무조건 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만 나 싫어가지고 여기서는 전라도에서는 무지개, 다양한 오색영롱한 아무 데서나 뜰 수 있고 다리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오색영롱한 무지개 교육 그거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가 무조건 바꾸는 게 혁신은 아니지. 제대로 본질로 들어가자는 거야. 본질로. 알겠어요? 내 강의에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얘기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어린애들이 뭘 알아요. 어린애들이 뭘 알아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입하자는 게 아니라 빠따치자는 게 아니라 걔들에 있는 그 어떠한 심성의 위대함을 드러나도록 스스로 드러나도록 셀프 에듀케이션을 그러니까 몬테소리 같은 여자도 그 마리아 몬테소리가 저는 그 파시스트라고 싸우면서 이태리 여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몬테소리 교육을 처음 맺는 거라고. 그 의미는 좋았지. 근데 지금 몬테소리 교육 개판입니다. 개통이니까 누가 지금 몬테소리 교육을 누가 해요. 썸머힐, 몬테소리 그러면 전부 그냥 뭐냐면 개인주의적 상업주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의 리버럴리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할 혁신 교육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디스플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알겠어? 동물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거 봐. 이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갔으면 저 사람의 체력이 어떠며 저 사람의 열정이 어떠며 저 사람의 여러 실질을 보잖아. 이게 다 공부라고. 이게 함부로 되는 거냔 말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이 100명만 있다 봐. 나 같은 사람 100명만 있으면 박근혜 같은 사람은 옛날에 다 없어졌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야 진보가 좋은 거구나. 뭔가 뜻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정말 세월호 같은 참변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사달 신시에 내려온 환웅은 무엇이 그리웠을까? 천상의 이데아, 무생명의 빛바랜 건조한 기하학적 도용이 아닌 침튀기고 피튀기는 생명의 박동, 그 인간세의 홍익이었다. 백두대간의 정상에 선 단군은 곤륜의 길을 한 몸에 끌어안고 태백과 두륜을 굽어보았다. 지금 모래들이 사평에 모인 그대들은 단군의 자손들을 교육하고 있다. 화랑은 바람으로 교육되었다. 그들은 바람 속에 말을 탔고 바람결에 노래를 불렀고 바람과 더불어 신기를 발산했다. 그들은 삼국을 하나로 만들었고 당 제국의 마병을 휘몰아내었으며 대륙의 풍진 변화에 굴하지 않고 섬세한 문명의 주체적 대관을 견지해 나간 고려인의 굳굳한 기상의 토대가 되었다. 중원을 삼킨 몽고 제국의 병과를 물리치기 위해 제작된 8만 대장군의 위협을 보라. 거란을 물리치고 금나라를 견제하고 송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찬란한 청자의 선율과 빛깔을 만들어낸 평범한 장인의 심리감의 황홀경을 연상해보라. 그리고 그 청자의 새벽 먼독이 백자의 담백한 맛으로 세련되어간 그 역사의 농축을 감탄해보라. 조선의 사관들은 권자의 최고봉에 500년 삶을 시시각각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 그 분량은 중국 24사의 분량을 초월한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민주사회에서도 실천치 못하는 이상이다. 임진, 병자, 양난의 비극 속에
비극 속에서도 민중은 승리를 구가했다. 임진정의회라는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외놈들이 설쳤다 한들 완벽한 조선 민중의 승리였다. 일본은 패퇴했다. 일본이 아무리 재무장해도 우리 8천만 가슴속에 이순신은 살아있다. 36년 재침의 오욕을 겪었고 분단의 아픔이 뒤따랐으나 남북이 모두 주체적 세계사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금 그대들은 이 반만년 자랑스러운 문명의 전승태를 교육하고 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한 상식의 기반을 지닌 놀라운 손놀림과 머리돌림, 과학과 예술의 첨단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재능, 공자도 부러워한 동방예의지국의 도덕의 전성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고귀한 생명들을 그대들은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로 목적이 없다. 그 목적은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 교육은 오직 교사의 혁명에 의존한다. 혁명이란 인간과 사회를 동시에 더 나은 공존의 선으로 이끄는 것. 영원한 홍익인간, 시대적 언어의 옷을 바꾸어 입고 등장하는 여민동락. 그대들이야말로 민주의 등불이다. 민주는 끊임없는 합생, 다양한 견해의 수용, 새로움의 출현, 창조적 전진. 그대 교사들의 어깨에 이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다. 같이 행진하자. 증오와 불신과 폭력과 분열이 사라진 한 민족의 광장으로. 2014년 7월 16일 순천에서 조선의 교사들에게 도울 외치다.